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끔찍하고 오싹한 이야기니까 손에 땀을 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평범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공무원이셨고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죠. 어릴 때는 주말에 놀고 싶었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불만이었고, 사춘기 이후부터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빠지더라도 꼭 교회를 찾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건강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요. 부모님은 항상 올바른 가르침과 사랑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이념이 결합되어 해왔던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옳다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느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았고 현세에서의 복을 받았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 혼인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지도와 축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 결혼하는 것은 못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믿음이 강하고 차분한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제 눈에 차고 마음에도 차는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였는데 저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강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봉사에 참여했어요. 또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쳐줬죠. 저는 그가 어디에 살다 왔고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내면을 확인했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평생 함께할 남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짝사랑으로 시작됐는데요. 내 얼굴에 표시가 많이 나서 그 사람이 먼저 만나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강요된 사랑을 숨기며 데이트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사귀자고 제의하더라고요. 사실은 아닌 척하려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크게 떠지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애를 해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불쌍하게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돈을 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폐지가 가득한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의 옆을 밀어주기도 했어요. 마음씨가 왜 그리 비단결 같은지 나에게 그 모습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교회에서도 그이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많은 여자들이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실을 비밀로 유지했지만 여자 성도들이 자꾸 들켜서 저가 처음으로 밝혔어요. 그에게는 가정이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버렸죠. 그때 그에게 단단히 빠져 있어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교회에서 공개적인 연인이 되었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함께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사귀면서 그가 재력가이자 사업가임을 알게 된 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부모님은 외국에 계시고 저는 혼자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지금의 성과를 이뤘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가 있다면 그게 아마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일 것 같아서요. 저는 매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은 계속 깊어졌고 세월이 3년이 지났을 때 결혼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결혼할 계획이었는데 선교사 활동을 하시느라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겠다며 저희끼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견례 없이 바로 결혼 준비에 착수했어요. 시부모님과는 영상통화로 2번만 했지만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사랑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100주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신혼집은 그가 마련해준 훌륭한 아파트에 들어가 재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현재 하는 사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된 그가 사무실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그곳은 직원이 100명을 넘는 꽤 큰 회사였습니다. 그가 수출입 사업을 하고 있다며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만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탄하면서 머리를 끄덕이고 있는 내게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어서 물끄러미하며 말끝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빠 새벽 6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와 몇 달 동안 살아본 결과 얼마나 성실한지 알 것 같았어요. 근면 성실하고 매일 루틴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1년 동안 남편의 내조를 하면서 느낀 건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도 그가 함께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낳길 희망하며 밤마다 남편과 열정적인 사랑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획을 세운다고 당장 생기는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병원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완벽한 남편이 있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술 한 잔도 입에 안 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술 냄새가 온몸에 배겨서 돌아왔는데 여자의 향수 냄새도 같이 배겨서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 일을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여자 만나서 술을 떡으로 먹고 들어오지 않나? 향수 냄새가 진동하도록 배겨서 들어오잖아. 도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퇴근하면 뭐 하는 거냐고? 뭐, 바람? 여보, 내가 그런 쓰레기로 보여? 난 당신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날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불쾌한 기분 드네. 우리 서로 믿고 살아야 할 부부. 아니야. 여보, 내가 사업가인 걸 잊고 있었어. 요즘에 갑자기 대접을 많이 해줘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 억지로 술을 마신 거야. 그리고 여자 향수를 사용한 건 내가 대접한 여자 때문이야. 이제 의문이 좀 풀렸어. 몰라,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상해. 난 여자랑 오랫동안 둘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어딜 봐도 내가 아는 여자 중에는 그럴 법한 사람이 어디 없어. 우리 박수, 귀염둥이, 마누라가 질투하는 거겠지? 윤정아, 나한테는 당신 하나뿐이야. 하느님과 함께 떠나는 그날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여자는 당신뿐이라고 말이야. 남편은 사업상 필요한 술자리에 나는 나갔을 뿐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멀쩡한 남자들이 많이 바깥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진다. 나의 남편도 그중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외도를 한다면, 진실로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을지 정확히 모르겠다. 어쨌든 그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하든 한 번은 용서해 주어야 할 것 같았다. 그 이에 대한 의심을 그대로 덮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몰래 조사해보기로 했던 일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한 사람에게 뭐라도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투자자들과의 술자리 외에는 깨끗한 생활을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중 미모의 여성이 있다면 조사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잠시 남편을 의심했던 마음에 미안함을 느끼고 감시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고용했던 사람을 해고하고 남편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고 교회에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회원 중 한 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의 집에서 물이 심하게 샌다는 사항을 알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이 남편이 남을 돕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남편은 즉시 가서 상황을 해결하기로 했고, 이에 제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차로 30분 정도 운전한 끝에 도착한 곳은 달 동네의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교회 할머니는 그 주택 지하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재해를 겪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물은 무릎 높이까지 찼고 할머니는 싱크대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집안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할머니를 안고 남편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할머니에게 빙그레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당분간은 이 집에서 머물 수 없어요. 제가 나중에 청소하고 준비가 되면 다시 이 집으로 모셔다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다른 곳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인지요? 난 우리 집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모실 곳은 할머니의 동갑 친구들과 함께 있는 집이에요. 쉼터 같은 곳인데 자선사업가가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거기 가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배불리 드시면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모셔가도 괜찮을까요? 그래. 그런 좋은 곳이 있었다면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헐. 그런데 내가 깜빡깜빡하는 치매일까봐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사는 것도 가능하니까 마음을 놓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할머니 귀중품 같은 거 챙기셨어요? IQ의 정품은 다름없고 통장과 도장도 챙겼죠. 연금을 받아서 살아야 하니까요. 잘하셨어요. 그럼 바로 쉼터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는 내가 몰랐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자주 해왔던 사람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바로바로 해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차를 타고 먼저 우리 집 앞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먼저 내리라고 하더군요. 여보, 그 어르신들이 지내는 쉼터가 지방 쪽이라 오래 걸릴 거야. 당신은 집에 들어가 있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할머니가 걱정돼서 같이 가고 싶은데. 아니야.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면서 연락받도록 해. 목사님이 다른 피해 받은 분들이 있으면 또 연락 줄 거라고. 아, 그래. 그러니까 좋겠다. 그럼 잘 다녀와. 할머니 조심히 내려가세요. 남편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교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비 피해를 받은 사람이 또 없다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한편 남편은 늦은 밤에 돌아와서 차가운 몸을 제 뜨거운 몸으로 녹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며 칭찬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 진짜 멋진 사람이야.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는 걸 보니까 진짜 자랑스러운 할머니께서 잘 도착하셨다고 하시더라. 거기가 너무 좋아서 다시 달동네 지하방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 그 정도로 좋은 곳이야. 어쨌든 할머니가 무사하시다니 마음이 놓이네. 수고했어, 여보. 하나님이 이웃을 돕는 것을 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뼛속까지 기독교인이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이었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완벽한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서 그렇게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행동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일의 연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교인 한 분이 저를 불러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정 자매님, 자네 남편이 어제 다른 아파트에서 나오는 걸 보았는데 혹시 시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세요? 아니요. 아직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 중이십니다. 근데 제 남편이 다른 아파트에서 나오는 걸 보셨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요. 엊그제 평일 낮에 어떤 여자랑 같이 들어가는 걸 보셨다고 해요. 혹시 박 집사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죠?
바람이라는 게 아닐 거예요. 제 남편은 부끄러운 게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권사님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제대로 본 거 맞다고 윤정 자매, 내 말 잘 들어. 안에서는 얌전하고 착해 보이지만 밖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남자인데요. 권사님의 언행은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조금 높여서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파트 안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애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낮에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구나. 이제는 들어주세요. 윤정 자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나의 첫 남편도 당신의 남편과 매우 비슷했어요. 그는 사실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융지점이 많은 곳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술집 아가씨들과 정서 없이 노는 것이 그의 기본이었고 다른 유부녀들과 또한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말을 듣고 권사님께 고분고분히 화를 내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들어 대화는 거기서 끝나고 말며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남편이 아마 권사님의 말대로 바람을 피워서 남의 여자 집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낮에 다른 여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의 행방을 다시 쫓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남편의 뒷장을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볼 때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남편의 행동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돌아다니는 도중 뒤를 쫓아보았는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쉼터를 돌더라고요. 거기서 전도를 하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커녕 쬐면 클수록 미담만 쏟아지는 사람이었죠. 이번에도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남편에게 무진장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리고 그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뢰하기로 했어요. 다시는 의심 따위 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교인이 제 남편이 외관 여자와 다정히 길을 걷는 걸 봤다고 일러줬습니다.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갔다 왔는데요. 그 앞에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어깨를 톡톡 치고 걷는 걸 봤어. 혹시 박 집사에게 여동생이 있나 물어봤더니 여동생이 없다더라. 그리고 내 남편과 함께 걸었던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니 제가 잘못 봤는지라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뒷걸음질을 하며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다. 그 여자가 박 집사에게 사랑한다고 했다고 했어. 정말이야. 이런 말은 너무 어색하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외도한 걸 확실히 할 수 있어? 사랑한다는 대화를 나눴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윤정 자매야, 내가 어리석은 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 나는 말에 들었듯이 확실히 알아야 해서 전해주는 것이다. 도대체 교회 사람들이 왜 다 일어났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남편을 추적해봤는데 외도는 아니고 쉼터에서 전도와 봉사하는 모습만 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앉아 있으라 했어요. 당시에는 솔직하게 대답할 것이라 믿었거든요. 그러나 화난 모습으로 실은 말은 우리 교회 사람 둘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봤는데 하나는 아파트에서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다른 하나는 길거리에서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걷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머리가 많이 복잡해져. 당신에게 정확히 들으려고 해. 그러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말했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당신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 나에게도 그랬어.
당신이 나 몰래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 지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남의 남자와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야? 난 듣자마자 화를 내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소를 냈어. 뭐죠? 김 권사님과 집사님께서 당신에게 저를 바람난 여자라고 말했다고요? 아, 이런 건 정말 웃기네요. 아마 저희 둘이 우리 사이를 말아먹으려는 의도가 있나 봐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걸까요? 제 사실, 그 김 권사님이 이혼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딸을 혼자 키워오셨잖아요. 아마 괜찮고 믿을 수 있는 사위를 찾으시려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눈에 띄어서 당신과 사귀기 전부터 자기 딸을 만나보라고 해서. 그래서 김 권사님은 아마 당신을 사위로 만들기 위해 저희 사이에 간섭한 거겠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여보, 다음에 만나면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서지 말고 괜히 손만 키워서 좋은 건 없겠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무시해버리자. 알았지? 아니, 나 참지 못해. 그 여편네들한테 쌍욕을 퍼붓고 말 거라고 안 돼. 그러지 마, 여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잖아. 우리한테 이간질한 사람들은 원수도 아니야. 그냥 헛소리만 떠드는 작자들이라고. 그런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야. 내가 알아듣게 대화로 풀 테니까 당신은 절대 입도 열지 마. 알겠지? 제가 이간질한 두 여자의 머리카락을 싹 다 뽑아버리고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라며 무조건 참고 용서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해서 교회에 다시 나갔을 때 헛소리를 하는 여자들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하늘이 벌을 내릴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다행히 남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은 퍼지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을 사위로 가로채려고 했던 김 권사가 다른 교인들에게는 입을 열지 않았다 보니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전 속으로 그년들을 비웃고 하찮게 생각하며 넘겨버렸습니다. 이후에는 교인들 중 아무도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봤다는 소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다른 이상한 교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지방으로 거처를 옮긴 치매 할머니에게 궁금해서 남편이 물어보았어요. 잘 지내고 계신지, 다시 교회 근처로 오시지 않았는지 말이죠. 여보, 그때 치매 할머니 다시 오신 것 같지 않은데 누구 그 폭을 쏟아진 날 우리가 구해드리는 할머니 말이야. 당신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형 쉼터로 모셔갔다고 했잖아. 아, 그 할머니, 지금 거기가 아주 좋으신가 봐. 나도로 대신 집을 처분해달라고 하셔서 정리해드렸어. 정말,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나 그동안 할머니 소식 궁금했었는데. 아, 그야 뭐, 내가 남을 돕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번이 아니어서 일일이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 알았어. 당신께서 어쩔 줄 잘 알고 있는 거려. 다행한 일긴 한데, 할머니를 교회에서 다시 못 보는 게 좀 아쉬워요. 에이, 달동네 지하방에서 지내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겠나 할머니가. 옳은 결정하신 것이니까 걱정 마세요. 거긴 또래 분들도 많고 요양사들도 매일 방문한다던데. 남편의 말을 듣자니 할머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퀵배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신인이 남편 이름으로 왔다고 했어요. 저는 뭔지 모르게도 현관문을 열어봤고 대형 봉투를 전달받아 사인을 하고 배달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아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몰래 열어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가 퀵배달이 온 건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퀵배달 온 거 있어?
방금 문자가 왔는데. 방금 전에 왔어. 이거 급한 거야? 서류 뭉치 같은데. 내가 회사로 보내라고 했더니 집으로 보낸 거 같아. 여보, 그거 급한 서류니까 내가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당신 절대로 열지 마세요. 기밀 문서라서 보면 안 될 거예요. 기밀 문서인데요. 회사에 김일 씨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당연히 있겠죠. 투자자들이 보낸 것 같아서 절대 열지 마세요. 당장 가려고 하는데 가져다 줄게요. 지금 회사야? 아니야. 지금 월급 나왔는데 집까지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신입사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성격이 유순하고 느긋한 편인데 속사포로 빠르게 말을 하니까 뭔가 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퀵배달로 온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들으니까 커터칼을 조심스레 사용하여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남편 명의의 집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사는 집과는 다른 아파트였어요. 전 이 집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집을 빌려주고 있다는 말도 한 적이 없어서 놀라워했죠. 그 이후에 다른 문서들을 살펴봤더니 여자의 이름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수십 장씩 존재했고 남편과의 사랑스러운 커플 사진 또한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둘만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것이었고 여자들의 눈도 행복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어떤 모습인지는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용입니다. 모습으로 보았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외도를 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자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면 남의 카드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남편이 만들어져서 용돈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등본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실마리를 찾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등본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는 중에 남편이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아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지저분한 사람이더라. 사진 속 여자들은 누구야? 당신의 애인이 수십 명의 여성과 동시에 연애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기밀이었다. 그것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바람 피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만나서 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지 말아요. 지금 어디야? 설마 그 등본 주소로 가는 중이신 거예요? 여보,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해요. 아이, 주소로 가면 모든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말려주는 거예요. 이미 도착했어요. 당신이 두 집을 운영하거나 세 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내겠어요. 그래서 만약 알아내면 처절하게 개박살을 내버리겠어요. 여보,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믿어줘요. 여보. 저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 바로 해당 호수를 찾으려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몰린 문을 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태평 씨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우리 자기가 아내라고요. 와, 정말 예쁘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제 남편과 바람피는 여자라고요. 아니에요. 바람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들어와서 저희와 놀아주세요. 태평 오빠는 조용히 놀고 있으면 밥 사주고 선물도 주신다고요.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 오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반가워서 빨리 들어가라며 손을 잡아 끌었어요.
이윽고 집에 들어갔을 때 부스스한 여자가 4명이나 더 있었다. 그들은 퍼즐 게임에 몰두하고 있어서 내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봉투 안에 있던 남편과 함께 찍은 여자가 누구인지 한 명씩 얼굴을 확인해 보았는데 모두 일치했다. 비록 여기에 없는 여자가 많았지만 4명의 여자는 모두 남편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고 카드의 소유자였다. 나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열어준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봐요. 당신이 왜 내 남편과 사진을 찍었고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들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만든 거예요. 사진이요. 아, 태평 오빠가 찍어준 걸로 돈을 준다고 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카드는 태평 오빠가 통장을 빌려주면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우리 통장은 방에 있는데 보여줄까요? 네, 보여주세요. 얼른요. 여자는 불이 났게 방으로 달려가 서랍에 있던 통장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씩 펼쳐보니 계좌 이체를 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제 남편의 계좌로 말이에요. 여자들이 남편에게 돈을 보내준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야 예쁨 받는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태평 오빠가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다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집은 예전에 우리 남편이 갖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새는 무엇인가요? 그런 것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쉼터에서 왔다가 오빠가 저희를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있어요. 일도 하고 있고 월급을 받으면 오빠에게 주고 칭찬을 드리고요. 그런 일들이 정말 기쁩니다. 오빠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쉼터에서 이곳으로 왔고 장애인 연금을 받아서 매달 남편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도 다 함께 이용하고 있어요. 저렇게 속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담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넘겨주고 있고, 아, 미치겠네. 이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착취하고 있던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교인들 눈에 걸려든 것이 모두 장애인 여성을 데리고 이 집으로 데려온 모양이라고 해요. 취직도 시켜주고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깨어서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돈을 뜯는 악독한 개쓰레기였던 겁니다. 오늘 서류가 우리 집으로 온 건 회사에서 여직원을 시켜 카드를 만들고 보내준 모양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일을 벌인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여자들이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배고픈 상태인지 확인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배달 음식이 가득했더군요. 돈을 뜯어내면서 대충 먹고 살게 했던 거죠. 집 청소 상태도 개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다른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역시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더라고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과 비교해봤더니 모두 일치했습니다. 10평짜리 아파트에서 8명이 지내고 있던 거였어요. 남편의 악마 같은 짓을 직접 보게 되자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엄연한 범죄였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착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렇게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에게 오빠 소리를 하며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일도 했고 잘 놀았다며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지능이 낮은 여자들을 제대로 가스라이팅해서 온갖 것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와 여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앉아서 놀라고 전하더니요.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보. 윤정아, 다 알려진 것 같아. 그래, 이 두 얼굴의 짐승 로마. 지적장애 여자들만 골라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연금을 갈취하고 일을 시켜서 월급까지 받아먹고 살았지. 기생충 새끼야. 흥분하지 마. 이것도 일종의 비즈니스야. 사업이라고. 외롭고 오갈 곳 없는 여자들을 한 곳에 모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복지 사업이라는 말이야. 돈은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어. 지들이 알아서 주는 거라고 못 믿으면 물어봐. 참나이 상황에서 하는 말이 복지 사업이라고. 내 눈에 이 여자들이 잘 사는 것으로 보인다면? 보이지요? 너 같은 쓰레기와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시궁창에 끼어다니는 바퀴벌레 같은 놈아. 제가 소리를 질러도 여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어요. 자기들이 우상이자 신적인 존재가 위협을 받으니 벌떡 일어나서 저를 공격하려고 했죠. 지능이 낮고 이미 남편에게 정신을 지배당한 여자들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봐요. 당신들은 지금 감금돼서 돈과 노동을 갈취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남자를 믿으면 안 돼요. 다들 물러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 예전에 있던 일을 회복시켜줄게요. 곳으로 돌려보내 드릴게요. 그때 한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 그 쉼터. 거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했어. 태평 오빠가 우리를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네, 사탕이요. 도대체 어쩌다 다들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진정들 하세요. 남편이 한마디 하자. 모두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내년들아, 눈 깔고 방으로 들어가 내가 나오라는 말하기 전까지 꼼짝도 하지 마. 뭐야, 당신 한마디 다들 회사나네. 당신 정말 대단한 쓰레기구나. 사이비 교주가 따로 없다고 여보. 나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건 사업일 뿐이에요. 외로운 여자들에게 내가 오빠 역할을 해주어서 행복을 전하고 돈을 받는 일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행복 전도사네요? 그럼요. 지난번에 갔던 당신의 회사 사무실은 뭐예요? 그건 가짜였어요. 난 행복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완전히 공개하면 당신이 싫어할까봐 친구에게 회사 대표라고 속이게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요. 너는 지금 일반 사람도 아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 악마, 사탄 놈아. 당신은 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보, 나랑 헤어질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너 같은 악마. 일이 어떻게 커져가. 이제는 당연한 일로 여기겠어. 콩밥도 먹일 거야. 뭐, 콩밥? 일이 계속 커져가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인데 건들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네. 왜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집에서도 못 나가게 하겠다는 소리야. 오늘은 너의 마지막 날이 될 거야. 내가 명령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너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당신과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었는데 내 진실을 알게 되면서 날 신고할 것이라며 계속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 퀵배달 봉투를 결코 열어서는 안 됐어요. 아, 맞다. 당신 흥신소에 의뢰해서 내 뒤를 쫓으라고 했죠. 그때 나를 추적하던 그 사람을 잡아 돈을 주고 거래했어요. 아주 깨끗하고 착한 남편으로 소개하라고 말해주세요. 남편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저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어느새 베란다까지 다가왔죠. 남편이 제 얼굴을 한 번 치고 커튼을 걷어버렸어요.
베란다로 나가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던 그것을 만들어주겠다며 저를 겁박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무섭게 보였고 따라서 저는 그 말을 꼭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정체를 밝힐 사람은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으니 곧 정신을 차리고 커튼을 당겨서 남편의 몸을 가리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상황에서 눈에 띈 물건을 사정없이 찢어버렸어요. 한쪽에서 아령 하나가 보였었는데 그걸로 몸과 얼굴을 날렸죠. 그러자 그가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 내 얼굴에 손대면 오늘 진짜 배짱 끝 도츠네. 다들 방으로 나와. 인연이 베란다 밖으로 나가버리자 남편을 때리는 중에 갑자기 방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제 몸을 쥐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과 팔을 잡혀 터지게 되었고 저는 반항하며 제발 제정신 좀 차리라 고 호소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맞고 있던 중에 생존과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으로 긴급 신호 버튼을 누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는 특수한 범죄 사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발빠르게 출동했습니다. 3분 만에 현관문을 박살내어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공격하는 지능장애 여성들을 분리하여 제지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남편이 집안에 있다는데 그를 찾아보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여성들을 분리하는 과정에 이용해 도주하였습니다. 남편은 잡지 못했지만 집안의 여성들을 전부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였습니다. 남편은 정신적 지배, 금품 갈취, 노동 착취 등의 범죄로 인해 전투 중인데 오랜 기간 감옥에서 복역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다행히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위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를지도 모르지요. 돌아갈 것을 협조하세요. 그렇죠. 집이 2층이어서 성인 남자가 넘어올 수 있었어요. 아마도 숨겨둔 통장이나 여권을 찾으러 왔던 것 같았죠. 그게 아니라면 저에게 복수하러 온 것일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복수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제게 툭툭 치더군요. 야, 자냐? 잠이 와. 인생 종치기에 놓고 자빠져 잠이 오겠군. 당신 왔어.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이 망할 년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나를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가 무서워할 만한 일을 할 때 어떻게 될 거니? 그 여자, 용기가 너무 좋아. 나는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도 두렵지 않아. 전혀 두렵지 않아. 그리고 너는 내게 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현재 나의 집에 경찰들이 숨어 있거든. 다 나와봐. 하나는 침대 밑에서, 하나는 주방 식탁 아래에서, 하나는 옷장 속에 숨어 있고 창문 밖에는 또 다른 경찰이 팔을 뻗고 서 있어. 뭐야, 내가 여기 올 걸 알았던 셈이야. 어떻게 알게 됐어? 이런. 가까이 오지 마. 어떻게 알았는데? 내가 사라진 날에 경찰들이 집안을 뒤져봤지. 그런데 골드바와 위조 신분증과 여권이란 것들이. 나는 들었더라. 내는 이걸 버리고는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야. 이제 알겠지? 인생은 여기서 마침표라는 걸 너를 2년 동안 방치하지 않을 테니 만약 내가 잡히더라도 다시는 너를 두고 놔두지 않을 거야. 남편이 나에게 습격하려고 다가오자 형사가 테이저건으로 나를 막았다. 그렇게 남편은 기절한 채로 형사들에게 엎혀서 끌려갔다. 나는 떠나가는 경찰차가 손을 흔들었다. 이후 남편이 숨겨둔 재산을 모두 찾아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전체를 돌려받는 것은 어려웠지만 최소 90%는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의 남은 재산을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며 착취당한 금액을 모두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천의 고아가 되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며 단역 배우를 섭외해서 영상통화를 제안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거짓인 게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 감옥 안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남편이 매일 받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현재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결되는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매주 힘겹게 사는 타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남을 위로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오히려 저는 위로를 받게 되어서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함께 봉사를 하던 남자와 결혼하여 잘 지내고 있고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내년 초에는 엄마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제 사연을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충격적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미친 일들이 많다는데 제 전 남편은 역대급인 놈 같습니다. 항상 사람을 조심히 만나시길 바라며 이만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